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세기 말, 20세기 말 정확한 연도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나이를 확실히 알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겠고 수능 끝나고 수능에 실패한 김용택이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뭐 해보려고? 재수해보려고. 즉 저도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해봤던 선배 입장이고요. 또 하나 제가 학원 강사로 재직한 게 입시학원만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 전에 보습학원 이런 거 빼고 그때 최근 한 5, 6년 빼고 전까지는 한 10여 년간은요 재수생들과 함께 해왔고 또 작년부터는요 러셀 기숙학원에서 또 재수생들을 또 만나고 있습니다. 자, 재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수많은 재수생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던 김용택이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도 되지 않을까. 진지하게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 말을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고 재수 생활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김용택의 고민상담소 두 번째 시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셨겠지만 재수해보려고? 해보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수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름의 진지한 고민을 하고 도대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나름대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고 난 후에 이것저것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실천에 옮겨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재수하려고 하죠? 대학 잘 가려고요? 대학은 왜 잘 가려고 하죠? 좋은 데로 왜 가려고 하죠? 좋은 직장 얻으려고요? 좋은 직장은 왜 얻으려고 하죠? 인생의 결국 궁극적 목적 마지막은 뭐야? 자이언티가 맨날 했던 양화대교 부르면서 행복하자 이거죠. 행복을 위한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재수에 부적합할 수 있어요. 정말로 재수를 해가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전공, 내가 진짜 원하는 대학 이런 게 명확해야 돼. 아니 샤다 못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보다 원래는 공부를 학교에서 잘 못했어. 그리고 인성이 개차반이었어. 내가 싫어하는 인간의 무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 수능을 좀 더 잘 본 거예요. 평소보다. 걔는 좋은 대학을 갔어요. 저는 그렇지 못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안주할 것이냐? 걔보다는 높은 데를 가고 싶냐? 아니, 난 쟤보다는 더 높은 데를 가고 싶어. 아니, 진짜 인간의 어떤 말초적인 어떤 뭐랄까요? 자존심? 말로 설명이 어쩌 그런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당시에 저랑 좀 썸 타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 몇 년 동안 이렇게 친구지만 좀 애매하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가 공부 잘하는 남자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어때 그러면? 해야지. 그죠. 그래. 그래. 하자.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큰형님께서 기왕이면 좋은 대학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이런저런 하다가 그래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내가 그냥 내가 그때 당시에 합격했던 원치 않았던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는 좀 더 이 서열상 더 높은데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곳은 원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였는데 거기가 아닐지라도 아무튼 뭐 법학이랄지 정치학이랄지 공부할 수 있는 쪽으로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재수를 결심할 때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 왜냐? 재수생활은 굉장히 힘듭니다. 재수했잖아, 친구. 그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내가 재수학원 다니는데 처음에 재수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는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잠도 안 잘 쉬는 시간에 벚꽃 필 때쯤에 대부분은 이제 벚꽃이 빵 피는 순간 이제 눈빛은 흐리멍텅해지고요. 그 안에서 연애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왜 작년하고 점수가 변치 않지? 떨어지는 점수 있는데 막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좌절감에 한여름에 졸라 더웁니다. 아 더운데 막 친구들은 막 대학교 간 친구들은 야 이번에 해외여행 어디를 간다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인스타에 사진을 봤더니 어머나 이 새끼 봐라 스페인 갔네. 겁나 부럽습니다. 공부가 될까요? 나의 위치는 여기야 여기 학원. 근데 친구는 스페인이야. 돌아버리지요. 공부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능까지 여러분들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힘든 순간마다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동력. 아까 말했잖아. 저 새끼보단 내가 높은 데를 가야 돼.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정말 잘 보고 싶어. 이거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돼야 돼. 됐던 거지. 내가 그 녀석들을 붙잡고 갔어. 그러면서 내가 또 다짐한 게 재수한 동안에 같은 학교, 같은 학원 안에 있는 여학생들 죽어도 말을 섞지 않을까. 이성과는 전혀. 어차피 내 마음속엔 다른 친구가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명확한 목적. 수능까지 가져갈 이유를 꼭 가지고 있느냐.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 구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언제부터 시작할 건가? 지금 당장 벌써 인간 교재 구매해가지고 11월인데 아직 12월도 안 됐는데 막 벌써 시작한 애들이 있어. 자, 근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지금 나눠놨죠. 자, 지금 이제 삼수생 설명은 제가 못 드릴게요. 자, 이제 갓 재수 시작하려고 하는. 자, 고3 때 얼마 전까지 수능 공부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제 사실 고3들은 수시로 대학 가고 싶었잖아. 그죠? 수시로 붙는 데지만 또 수시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이 거지 같은 제도. 저는 아주 별로 안 좋아하는 제도인데요. 수시 제도가. 이 수시 제도 때문에 내신하지, 생기부 작성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하기도 하고 또 등급이 막 예를 들어 내신 등급이 2등급, 3등급 사이면 겁나 애매합니다. 이거 정시로 가기도 그렇고 수시로 아주 좋은 데 가기도 그렇고 뭐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수능을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난 최저만 맞추면 되는데 최저 3등급 그럼 벌써 3등급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 최저 3등급 맞추는 게 목표야. 그러면 열심히 하겠어요? 벌써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단속이 자랐는데 좀 놀아도 돼. 이것까지 해도 되나?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결국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도 있겠고 공부를 나름대로 학교 생활 충실히 했지만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제대로 한 공부가 없었던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나는 진짜 수능 공부 열심히 해봤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여기 1번, 요거 1번이라고 해볼게요. 1번, 여기 2번. 자, 1번 친구들은 이건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저의 권고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지금부터. 1번의 경우는 이걸 보고 있는 이 시점 바로 now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뭘 해야 되죠? 뭐 뒤에 부분에도 뭘 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뭘 해야 되죠? 어디서 해야 되죠? 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가장 기본적으로요. 기초. 내신 기초가 아니라 수능적 기초. 기본 개념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들을 갖다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좀 됐다.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1월, 2월쯤 됐을 때쯤이 되면 이거 하면서 이제 사탐도 이제 병행을 해 가는 거예요. 일단 이거 먼저 시작하고 그래 이제 내 나름대로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공부 체계가 좀 잡혀가고 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같이 병행을 해가고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시작하셔야 되겠어요. 당장 뭐 재수학원 어디도 문을 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기 애매하잖아요, 되게.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는 진짜 시간이 금이거든. 이건 시간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 이미 열심히 했던 친구는 조금은 쉬어가도 되지만 이런 친구는 지금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강의들 이런 거 들으면서 공부를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1월 초부터 사탐, 과탐 이런 과목들 본격적으로 강의가 업로드가 되면 그때 같이 병행 이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친구들 있죠. 고3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아, 진짜 와, 나 거의 내 인생의 한계를 본 것 같아. 사실은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내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수능 공부할 때 정말 막 코피 터지면서 공부, 진짜 저는 물론 코를 팠던 것 같기도 하지만, 코를 판다고 다 코피가 터지진 않는데,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낑낑대면서 공부하다가 코를 살짝 팠는데 코피가 나더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코피가 났니 했는데 사실은 코를 살짝 파긴 했어. 어쨌든. 자, 이런 경우라면 약간 지금은 좀 쉼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또 달릴 수 있거든. 네. 앞에 1번 친구들은 사실 쉰 거니까 2번 친구들은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과목별로 등급으로 따지자면 수능에서 3등급, 2등급 왔다 갔다 열심히 했지만 그 정도 나오는 경우도 참 많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기본기는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다가 쉼을 갖다가 정말 마음이 조급하다. 그러면 이제 1월부터 슬슬 스타트를 걸고 아니야. 조금 더 쉬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2월 중순쯤부터 보통 재수생 학원들 이때쯤 되면 이제 대학교 결과 합격, 불합격 거의 대부분 결론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이제 그래서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각 재수 학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수생들 시험 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참가해도 괜찮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너무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때 치열하게까지는 아니고 시작해도 되는데 1월에 치열하게는 아니고 이런 경우에 하자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약점 보완 정도 특정한 과목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그 집중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과목에서 특정한 분야가 좀 약하다 그러면 그 취약 부분을 공략하는 걸로 이 정도만 해도 돼. 본격적으로는 언제부터? 2월 중순 이후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일찍 시작하면은요, 이런 친구들 열심히 달려왔잖아. 너무 일찍 시작하면 지칩니다, 중간에. 레이스가 생각보다 깁니다. 수능 볼 때까지 기간 이렇게 막 며칠 남았지, D-Day 며칠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생각보다 초반에 안 줄어들어. 한여름에서 8월 15일쯤이 되면 보통 태풍이 오고 그때부터 한여름 무대가 조금 꺾여 가거든. 그때쯤부터는 시간이 무지하게 빨리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시간이 좀 잘 안 가. 생각보다 잘. 느낌이 그래. 그랬나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대부분 그래.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두 번쯤 이렇게 너무 달린 친구들이 현타가 와. 내가 뭐 하고 있지 여기서? 특히나 SNS 너무 많이 하지 마. 스페인 간 친구 때문에. 아니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인스타 트래킹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남친 여친이 생겼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친구를 꼬셨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막 현타가 온단 말이야. 이제 그럴 때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친구를 꼬셔 놓든가 지금 스페인이 아니더라도 오키나와라도 갔다 오든가 아니면 뭐 좀 어쨌든 좀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충분히 공감하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자, 세 번째. 갑자기 괴성을 내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서 할 것이냐? 어디서 재수? 자, 2월에 이제 재수 한다. 본격적으로 이제 2월에 재수한다. 보통 재수생 학원들 여기 열거된 시내 재수 종합반, 뭐 기숙학원, 독학재수 이런 데 대부분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펼치는데 과연 어디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일단 여러분들 결론을 빨리 내드리는 거 좋아하니까 저의 최애 코스, 이것도 번호 붙여볼까요? 이걸 A, B, C, D라고 해볼게요. 저의 최애는 기숙학원입니다. 할 게 공부밖에 없어요. 군대입니다, 군대. 기숙학원 갔다 온 남학생들은요, 잘 버틴 친구들은 군대 가면 군대가 더 편해요,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진입 장벽이 높아. 딱 갔어. 그러면 군대식으로 막 관리합니다. 되게 거기 관리하시는 학원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는 저와 같은 선생님이 있고 또 담임 선생님들이 따로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만 하셔. 그분들이 초반에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을 세웁니다. 막 퇴학시키고 막 대화 금지, 막 딱딱딱딱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적응이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2월 중순부터 3월 한 초 사이에 걸러집니다. 어떤 엄마 나 여기서 도저히 못 있겠어요 하면서 울면서 짐 싸고 나간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었던 학교가 결국 연락이 안 와가지고 다시 충원이 되고 이렇게 교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그 규율의 빡셈을 잘 견뎠던 친구들 있잖아. 한 3주에서 한 달, 길어야 한 달이면 적응이 되더라고. 군대 가도 훈련소 6주, 4주에서 6주거든요. 딱 그 시기만 잘 견디면 적응이 되고 나름 재밌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어도, 스마트폰이 없어도 삶이 가능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돼. 그리고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름 재밌어. 그리고 기숙학원들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요, 밥이 맛있어요. 엄마 밥보다 맛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살찝니다. 자, 운동도 시켜줍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신의 재수반, 그러니까 신의 재수반, 러셀 학원처럼 독학 재수하는데 다 해봤지만 실제로 재생들이 봤을 때 효율은 이쪽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 러셀 기숙학원에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좀 비싸. 얘네보다는 여기는 그냥 공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숙식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숙박비와 식사비가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액면가로 봤을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숙식 제공, 최소한 숙식 제공비는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밥값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쌉니다. 그런데 교통비 생각해봐. 숙박비는 어차피 집에 있으면 안 들어가요. 이거저거 따져보면요, 얘하고 얘가 액면가 학원비로만 보면 되게 차이가 한 2배 이상 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여러분들 부모님이 주머니 사정으로 봤을 때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으로 보면은 많은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제 지인들이 신의 재수생 종합반을 보낼까 아니면 기숙학원 보낼까 이런 고민을 물어오면 저는 언제나 돈 조금 더 쓰고 기숙학원 보내자.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물론 얘도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없다는 게 아니야. 나름의 장점은 당연히 있지.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 스스로가 굉장히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력 이런 것들이 잘 강해. 혼자서도 되게 잘해. 그런 친구들이면 굳이 이런 통제받는 삶을 살 필요는 없고, 그럼 여기 가도 되지.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규율하기가 좀 쉽진 않다. 난 스마트폰 중독자다. 나는 SNS 중독자다. 이런 스스로가 알잖아. 나 이것만 끊으면 공부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시면 돼요. 네, 해결되고요. 인생에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얘도 괜찮아요. 요즘 많은 독학재수학원들이 관리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사실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 A 코스하고 D 코스는요, 규율이 나름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규율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비교하자면 나는 공부에 좀 체계가 좀 덜 잡혔어. 이런 친구들은 여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의 재종반.
그런데 나는 나름의 나만의 계획, 나만의 공부 코스 이런 것들 다 있어. 그리고 나는 어떤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싶어. 뭐 국어라면 나는 누구의 강의를 1년 동안 따라갈 것이고, 수학은 누구 강의를 1년 동안 따라갈 것이고, 어떤 교재를 어떻게 공부하겠다. 이게 나름 있는 분들이 여기 가면 미쳐버립니다. 왜요? 다른 분이 와서 수업하잖아. 인강 선생님이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강사의 커리큘럼을 나는 다 이미 세팅이 돼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충분히 이행할 자신이 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아주 고효율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간 친구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A하고 D 코스는 흔들릴 틈을 잘 안 줘요. 특히 D 코스는 흔들릴 수 없어요. 흔들릴 때마다 담임 선생님이 뭐 말 안 해! 이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교도관 같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흔들릴 수 없습니다. 흔들려면은 바로 잡아줍니다. 근데 여기는 한 번 흔들렸을 때 휘청 하고 이렇게. 왜? 실제로 제대로 관리가 있긴 한다고 하지만 얘네만큼 관리가 이렇게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엄마 나 독재 학원 갔다 갈게 해놓고 나서 딴지대도 솔직히 잘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연락 가겠지만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흔들리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얘는 비추 스터디 카페. 얘는 진짜 아예 관리가 안 되잖아. 여러분 아직은 대부분 미성년자예요. 미성숙해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정말 자기 통제력에 투철해가지고 혼자 뭐든 다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직은 미성숙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케어는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여기 가면 케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인강 들으려고 했어요. 인강을 딱 틀었어요. 컴퓨터 일단 키지. 그리고 바로 인강 사이트에 접속하면 좋을 텐데 유튜브를 한번 보죠. 한번 보잖아요. 저도 요즘 느끼는 거, 저도 막 한참 작업하다가 잠깐 밥 먹고 잠깐 좀 쉴까 하고 유튜브 잠깐 틀었어요. 쇼츠를 하나 봤어요. 재밌네. 그리고 나서 나의 알고리즘이 나의 마음을 잘 읽고 있잖아. 추천 영상이 막 떠 있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 영상이 졸라 뜹니다 요즘. 그러면 나의 최애 야구 선수니까 이 클릭이 돼야 한대요. 나의 손가락이 거기를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보통 한 10분짜리야. 봤어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이 또 추천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몇 번 누르면 1시간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인강을 들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전국에 혹시 스터디 카페 운영하시는 제 지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닥 재수는 그닥 잠깐 몇 시간씩 공부하러 고3들이 가는 용도 이런 건 괜찮지만 여기서 재수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나름의 장단점이 있지만 정말로 나름 진짜 제대로 재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만약에 기숙학원에 간다 그러면 기숙학원들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데가 좋을지 이런 것들도 나름 상담도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메가스터디 소속입니다. 저는 무조건 러셀이 최고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저에게 그렇게 깊이는 마시고 어쨌든 자, 잘 고민하셔가지고 저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앞에 계신 분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이런 얘기들이 도움이 될까요?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 같네요. 고민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지 이것도 그지? 네. 자, 네 번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까도 살짝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고3 때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1번. 열심히 이미 했었다. 그러면 아까 이거 얘기했는데 1번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수능적 관점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이행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재수생, 그 시내 재종반 또는 기숙학원. 이쪽 친구들은 시내 재종반이나 기숙학원으로 가서 거기 가면은 일반적인 커리큘럼으로 쭉 1년을 끌고 간단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여기는. 따라가면. 근데 2번, 여기 친구들은 나름의 이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기왕에 공부를 좀 마음이 급해서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취약 과목, 취약 부분, 취약 과목이나 왜 또 취약 과목이야? 취약한 어떤 특정한 단원이나 주제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먼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인강 선생님들이 워낙에 연간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서 쭉 가잖아요. 그죠? 그 커리큘럼 가지고 쭉 이렇게 타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4번 얘기는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긴 레이스를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열심히 해갈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하려는 어떤 목적, 동기, 이유, 재수할 결심의 그 이유를 꼭 여러분들 명확하게 찾아서 가시면 좋겠고요.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그러네요. 저도 겪어봤으니까 제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힘들 거 생각하니까 약간 좀 그래. 갑자기 순간적으로 저희 제 생활 시절에 저도 힘든 부분이 있었고 제 주변의 친구들이 진짜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었으면 뭐 나중에 흔들리고 뭐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결국 삼수를 선택하는 친구들, 고3 때보다 재수했는데 더 안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 재수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순간 스쳐 지나갔거든요. 참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제 생활 성공에 진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돼서 꼭 성공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이 재생들은 어쨌든 저도 재수했으니까 그 마음을 잘 아니까 중간중간에 고민상담소라는 이름 가지고 또 생각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고민할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재수, N수생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얘기를 좀 드리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